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1위로 237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26만 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죠. 주가는 종가상으로 88,200원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 쪽에서 이 에즈모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데요. 그 현지에서 나와 있는 중국 쪽 이제 기사들 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에즈모 관련되는 하케 모멘텀, 그 다음에 지난주 이제 주말부터 진행되었던 세계 폐암학회 관련되는 부분 하케 모멘텀이 계속 있는 상태죠. 그래서 9월 달에는 이 세 가지 모멘텀, 첫 번째가 시간적으로 이제 하케 모멘텀이 세계 폐암학회, 그 다음에 이제 에즈모 2024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20일 정도의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제출 관련되는 모멘텀이 이제 어떻게 이제 팩트로 이제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연준의 이 금리 인하죠. 이 세 가지 부분들이 9월 달에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언제든지 뭐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대로이기 때문에 자, 하케 모멘텀으로 견조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강하게 뭐 이렇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도 중국 쪽에서 이제 보면 에즈모는 이제 75년도에 이제 설립된 이제 아마케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한 35,000명, 4만 명 정도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학회를 통해서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기점으로 이제 비즈니스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AACR, 아스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에즈모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에즈모에서도 주목할 만한 여기서 이제 국내 전통 대형 제약사라고 하는 건 중국 쪽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넘버원이 일단 항서제약이죠. 항서제약이 이제 이번에 그 에즈모 컨퍼런스에서도 30개 이상의 연구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 주축으로 리보세린 관련되는 부분에 9개가 있고 항서제약도 이제 항서제약의 어떤 이제 스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결국 이제 리서브미션 넣고 CMC를 마무리하고 이 파트너사로서 이 글로벌 진출 관련되는 부분에 진심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결국 이제 캄넬리주마브의 이제 FDA 허가가 중요한 어떤 국면임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행보를 잘 같이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하고 ADC 쪽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번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메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LBA는 이제 레이트 브레이킹 그 압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록 중에서 가장 이제 최신 혁신 초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오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이중항체거든요. PDLO는 이제 그 PD1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나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이제 PD1 계열이고, PDL1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의 이제 수용체에서 블락킹하는 건데, 여기 보면 TGF 베타가 있잖아요. 국내로 보면 이제 매드팩토의 그 벡토스팁이 이제 요쪽이잖아요.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을 만드는 어떤 기전 중에 TGF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세포 주변에 이제 발현하게 되면 종양 미세 환경 관련해서 면역 항암제가 이제 뭔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든데, 그래서 이 타켓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뭐 폐암 쪽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국내 쪽에서도 2020년도에 동아 ST 쪽하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 이제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삼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중요한 이제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C 쪽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이제 이 뭐 최근에 시가총액 1위는 일라일릴리니까 그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일릴리가 이제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시가총액이 일라일릴리가 지금 1000조가 넘어갔고 노보노디스크가 한 8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가장 이제 핫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가장 이제 딜들이 많이 일어나는 쪽이 이제 ADC 쪽입니다. 그래서 ADC 쪽에서 이제 SHRA1904 요게 이제 작년도에 머크의 라이센스 아웃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독자적으로 항서제약이 개발했고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이제 뭐 과거에 70년도에 제네릭 중심의 그냥 회사였다가 신약 중심 회사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2014년도에 이제 그 리보세라임이 중국 쪽에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그 뒤에 이제 캄리주맙도 개발되고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후속 혁신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R&D를 하면서 이 이제 여러 이제 R&D 가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게 중국 쪽에 타켓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들을 계속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게 단순히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FDA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리보세라임과 캄리주맙의 간암 관련되는 부분의 의지도 결국 이제 항서제약이 국경절 전에 9월 20일 전까지는 이 준비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 항서제약과 엘러바 테라피틱스의 어떤 제출 관련되는 이야기가 가장 뭐 중요한 어떤 이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 하락을 좀 했고요.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요. 공매도 거래량은 250주 정도.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9월 10일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요일 기준이니까 다시 이제 보시면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가 이 329만 주, 330만 주대에서 이제 8월 말에 이제 급등을 시킬 때 290만 주로 좀 줄었다가 거의 한 5만 주 정도 줄었다가 다시 거의 이제 9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8월 말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까지 이제 커버링이 들어오다가 다시 이제 원 상태로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압도하면서 커버링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박스권이 아니라 이제 고점을 좀 넘어가는 흐름이 이제 이 공매도 쪽의 어떤 커버링, 그 다음에 ETF 쪽에 관련되는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뭐 급등하게 되면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 이벤트 드리븐으로 들어오는 이제 보험사라든지 투신사라든지 연기금의 어떤 매수 이런 부분이 더해져서 주가의 어떤 수급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대차거래 쪽에서는 오늘 상한보다는 체결이 좀 훨씬 더 많았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수급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HLB는 뭐 외국인 쪽에 보면 매도도 코스닥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가장 뭐 크게 나왔다가 또 매수할 때도 보면 이제 지난주에도 뭐 가장 세게 또 들어오기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237억 정도를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도 HLB를 한 3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3거래일 만에 이제 26만 주대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은 이제 보시면 기관이나 외인이나 프로그램 쪽이나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은 근데 이제 100만 주 언더로 나왔기 때문에 큰 거래량은 아니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일단 매수를 해줬고 이제 신한이라 한국이라 이 공매도 쪽에서 다시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좀 만들었는데 이 분봉상을 보시면 오늘 이제 시장에 보면 오전장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게 빠지면서 이 수급이 이제 조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다가 이 오후에 이제 연기금이 주로 이제 매수를 집중하면서 오늘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동시효과 때 이제 흐름들이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보통 한 선물 옵션 만기일에 보면 만딜 효과가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9만 원까지 찍고 동시호가 때 그 호가 할 때 뭐 이렇게 급락의 어떤 호가들을 그 HLB뿐만 아니라 대형주가 이제 그렇게 갔다가 이제 종가가 조금 떨어진 종목들이 오늘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시호가 직전보다는 좀 떨어져서 88,200원에 마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내에 그 거래량이 한 15,000주 나오면서 88,400원 정도에 일단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일단 양봉의 흐름이고, 그리고 화요일 날에 어떤 이제 음봉의 시가 라인까지 회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옷장에 이 시가 라인을 넘어가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은 좀 작았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이 고가 부분 있잖아요. 최소한 이제 그래도 87,000원, 88,000원, 그래서 9만원대와 92,000원에 이제 그 8월 20일에 음봉 시가 라인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대, 이런 걸 넘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붙여놓고 해야 이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넘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붙이는 얼음의 캔들이 필요한데, 일단 붙이는 캔들이 나왔습니다만 윗꼬리가 좀 이제 오늘 또 만기일 효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최대한 이제 이 9만원대와 9만원 초반을 넘어가야 결국 이제 재료를 반영하는 시점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지금 기대감으로 이제 내일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최대한 9만원 위를 간통하는 흐름으로 다음 주를 맞는 것이 가장 좀 이제 이상적인 흐름인데요.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자, 그 흐름의 어떤 기초의 어떤 양봉을 일단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일도 이 흐름들이 거래량이 늘면서 요 이제 8월 21일 연봉의 시가 라인, 이 빨간 선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요걸 이제 거래량을 최소한 한 200만 주 이상은 터지면서 올려놓고 다음 주에 이제 금리나 리서브미션 요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기대하면서 차트를 만들어서 수렴형을 만드는 것이 가장 뭐 이상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내일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